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락방의 먼지 마크로크로스케의 에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에 니로 EV 전기 자동차를 이제 구입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자동차 가격은 5,200만 원 정도였고, 뭐 지자체 보조금을 포함해서 제가 실제로 이제 구입한 가격은 한 4,300만 원 정도 돼요. 재원을 보면 64kW의 배터리를 장착했고, 그리고 복합 주행 거리는 385km를 달린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제가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어, 최대 한 550km까지 달렸었어요. 그리고, 현재 제가 8만 한 5천 km 정도를 이제 타고 있는데, 현재는 한 450에서 50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다라고 표시가 돼요. 어, 약 한 10에서 한 20% 정도의 배터리 열화가 이제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제가 산 차에는 요즘에는 이제 OTA라는 것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이제 하게 되는데 제 차에는 이제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OTA를 통해서 업데이트는 불가능하고, 만일 업데이트를 하려면 직접 기아나 뭐 이런 데 가서 업데이트를 해야 하겠죠. 예전에 제가 이제 BMW나 기타 이제 자동차를 이제 운행을 했을 때는 BMW에서 이제 연락이 와요. 이러이러한 업데이트가 있다. 와라. 그러면 거기 가서 프로그램을 보통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많긴 했는데 어쨌든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가지고 오고 하고 가지고 오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 만 6년 넘게 기아 니로 EV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기아에서 단 한 번도 업데이트를 하라고 하는 어떠한 공지도 없었어요. 어, 제가 무슨 40만 원짜리 물건을 산 것도 아니고 400만 원짜리 물건을 산 것도 아닌데 무려 4천만 원 이상. 실제 걔네들의 판매 가격은 5천만 원이 넘죠. 5천만 원짜리 차량을 샀는데 사후 서비스가 단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제 여기서 애플과 그리고 갤럭시, 뭐 차량으로 따지자면은 테슬라와 현대 기아차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요. 한국에서는 애플이 2009년에 아이폰 3GS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현재 아이폰 17까지 나와 있고, 갤럭시의 경우에는 2010년에 갤럭시 S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갤럭시 S25까지 나와 있죠. 제가 아이폰을 보면서 좀 부러웠던 거는 뭐냐면은 얘네들은 사실 처음 나왔을 때부터 속도가 빨랐어요. 그리고 또 차후에 보면 한 보통 한 5, 6년 정도는 계속 업데이트를 지원을 해줘요. 즉 5년 뭐 6년 정도 지난 폰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죠. 뭐 비근한 예를 들면은 카메라의 경우에도 없던 기능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게 안 됐는데 갑자기 업데이트를 하니까 뭐 그런 기능이 새로 되고, 와 너무 좋다 이런 새로운 폰을 쓰는 기분으로 이제 폰을 사용하게 돼요. 그런데 갤럭시의 경우에는 보통 보면 한 2, 3년 정도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업데이트가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5, 6년 쓰고 싶어도 첫 번째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게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옛날 폰을 계속 쓰는 거잖아요. 새로운 폰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어, 이제 현대 기아차와 그리고 이제 테슬라를 보면, 테슬라가 이제 처음에 초기 모델, 이제 모델 S부터 시작해서 모델 3 이렇게 해서 처음에 판매를 했잖아요. 그런데 테슬라는 이제 카메라를 기반으로 해서 주행 보조 장치를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블랙박스 대시캠을 업데이트를 했어요. 처음에는 블랙박스를 이제 사제로 해서 달았겠죠. 그랬는데 이 업데이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 차에 블랙박스가 생겼어요. 완전히 새로운 차가 됐잖아요. 그것뿐 아니라 계속되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없던 기능들이 새로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제가 2019년에 구입했던 5,200만원짜리 기아 니로 EV의 경우에는 현재 6년 동안 제가 타면서 단 한 번의 업데이트가 없었어요. 뭐 한 예를 들면 제 차의 경우에는 이제 뭐 카메라를 기반으로 당연히 하는 게 아니니까 보통은 이제 근접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차량 간의 거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는 통신을 해요. 가끔의 경우에는 제가 갑자기 앞차와 너무 가까이 붙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급브레이크를 밟겠죠. 그러면 차에서는 삐비비비빅 하는 그런 경고음을 계속 내보내요. 그런데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경고음을 내는 게 즉 인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식을 했으면 경고음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차량을 멈추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차를 브레이크를 밟게끔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프로그램의 업데이트가 되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 해줘요. 그래,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는 현재 모든 차에는 거의 될 거예요. 앞 차량이 출발을 하면 앞차가 출발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보통 이제 나와요. 그런데 제 차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근접 센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앞차가 출발한 걸 알죠. 알면 이거는 사실 간단한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런 기능을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5,200만원짜리 차에 그 어떠한 업데이트도 안 해줘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냥 국뽕에 차서 무조건 현대 기아차를 사라. 이럴 수는 없어요. 뭔가를 해줘야죠. 그래서 현대 기아차한테 정말 바라고 싶은 게 제발 뭔가를 해줘라. 새로운 차 타는 기분을 좀 만들어줘야 그래야 다음에도 얘네들이 정말 나한테 꾸준히 많은 것들을 해주는구나. 내가 이 차를 탈 수 있겠구나. 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건대 현대 기아차나 뭐 갤럭시나 비슷합니다. 뭐 한국인이어서 당연히 현대 기아차 뭐 갤럭시를 사야 한다. 한국인을 무슨 봉으로 생각하는 이런 거를 좀 많이 버려주시고 정말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현대 기아차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다음에도 또 현대 기아차를 구입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또 만나기로 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